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약간 좀 보충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일종의 시트 관리자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층에 대한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그 층 구조에 대해서 요거 좀 잠깐 설명드렸거든요. 기본이 이제 T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설명드렸고요. FF는 이제 인테리어 하신 분들만 신경 쓰시고요. 이거는 그냥 건축 법규 정도, 건축 설계만 하신다 하신 분들은 이걸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층고는 여기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이제 BIM 제품을 쓰게 될 경우에 이게 용어가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안내하냐면은, 처음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개념 자체를 사실은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지하층이고 1층, 2층, 3층인데 왼쪽에 지하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테두리보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속성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높이가 2500으로 되어 있어요. 2500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높이가 지금 3m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4m 변경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알겠죠. 요게 좀 늘어났고 위에는 이제 3m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정면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좀 높고 이게 낮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4m, 3m, 3m 된 거예요, 친구가. 그런데 아까 이 값이 이제 2500이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2500이 아니라 3500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왜 늘어나냐면요, 원래 작업자가 이거를 설정할 때 처음부터 2500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요. 여기 딱 내려보시면은 편집 기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TS 플러스 1까지요. 높이 값. 그러니까 밑에서 위가,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TS의 그 밑에서, 그러니까 TS 구조에서 마이너스 500입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500이냐면은, 이게 아마 여기 슬라브가 300이고, 밑으로 테두리보가 2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500으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위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위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제 이 얘기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500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작업자가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다시 한번 3000으로 이렇게 변경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다시 한번 이거 한번 5000으로 바꿔볼게요. 5000으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귀찮죠. 하지만 이제 이게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층고가 잘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다. 작업을 다 했어요. 하신 작업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겠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만약에 발주자가 혹은 이제 건축주, 발주처에서 수정이 들어올 수가 있죠. 수정이 들어오는데 요거 바꾸면은 요거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6000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요것만 바꾸면 돼요. 바꾸면은 이 관련된 데이터가 다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좀 제가 했던 게 있어가지고 없애고 단면을 한번 잘라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단면 설정을 벡터로 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자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3D는 이제 다이렉트릭스가 돼 있고 지금 벡터로 돼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지하 기준값이 여기에 사실은 여기 보면 아마 중간쯤에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기본값이 300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기준 시작 위치도 보신 것처럼 6000을 올렸기 때문에 1층의 시작 높이가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한번 이 값을 바꿔볼게요. 지금 이게 3D도 있고 2D 벡터도 있잖아요. 다시 이거
3000으로 바꾸면 0이 바뀌었고, 예. 자, 그러면 보시면은 다 바뀌었죠? 예, 단면도도 정보가 자동으로 바뀌었고 3D도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끔 가다가 DB가 원본만 입력이 되고 출력값이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조금 시간이 기다리시면 바뀌어요. 혹은 요 기능 버튼이 이제 Make 3D라는 기능인데 이게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여기 DB 원본에 의해서 이게 도출된 정보를 이렇게 갱신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 자체가. 예, 그리고 전체를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거죠. 이게 원본이고 평면도죠. 3D이고 이게 단면이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창이 현재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요. 아마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뭐 뷰가 있고 단면에 보면 요거 있죠. 좀 숨겨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전에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클릭 하셔가지고 보이기 누르시면은 이게 똑같은 거니까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뷰가 요 평면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게 활성층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뷰1이 되어 있고 뷰1이 이거죠. 여기 뷰1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 DD라고 되어 있죠. DD. 물론 이런 것들은 여기 이름을 이제 바꿀 수는 있거든요. 사실요. 예,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A-A 단면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보시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근데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요게 DB가 좀 실시간으로 되면 좋겠지만은 실시간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시스템에 좀 부하가 많이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이게. 자, 자세히 보시면은 A 단면인데 다시 바뀌었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한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초, 5초 조금 기다리시면은 순차적으로 이게 다 바뀝니다. DB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단면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지금 요거 이제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3D 하면 이렇게 하시면은 네,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막 됐네요. 그냥 눌러보니까 3D 화면이라고 예,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요. 예, 여기 바뀌었죠?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은행원이 무슨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은행 업무 처리하고 집에 가서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시면은 본인의 입출금 내역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입력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전국에서 데이터가 뭐 트래픽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그 데이터 처리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5초 정도 느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입력 데이터가 좀 많아지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뭐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몇 초 정도 걸려도 사람이 모든 걸 데이터를 바꾸는 것보다는 더 빠릅니다. 확실히.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 옛날에 과거에 아마 지금 아치라인이 아마 2020 버전인가? 한 3년 전 정도쯤인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지금 단면에 있잖아요. 단면에 문자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를 넣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치고요. 그럼 뭐 여기다가 또 이제 드래프팅 치수 치수도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치수해가지고 이거 써버렸네. 치수가 빠졌네. 이거 이렇게 이제 치수를 넣잖아요. 치수를 넣으면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이거를 벡터 화면을 3D를 이렇게 뒤틀리게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뒤틀리지 못합니다. 강제적으로요. 제가 사용자 바꾸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어떤 이게 단면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벌어져요. 예, 그래서 강제로 어떤 걸 썼냐면은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면이죠. 복사를 해요. 이거 이제 뭐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도 상에서 별도의 가상의 층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면도 A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층 높이를 0으로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활성층으로 바꿔버리고 해당 부분에다가 이렇게 뭐 복사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관리를 해서 했는데 여기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은 이제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안 되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능 자체적으로 이제 모든 인면도를 구성하는데 뭐 우리가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걸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예. 예,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계속해서 추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요게 이제 위로 바뀔 수가 있겠죠. 위치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옮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옮긴다 해도 입력된 요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예. 처음에 여기 요 부분을 잘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올렸어요. 올려도 요 입력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단면이 추가 단면도가 인면도라든지 그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그 본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여기 기둥도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계속해서 추가시키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있죠. 2라고 요 절단면이 요게 들어와 있죠. 요런 식으로요. 예. 예.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프로젝트 탐색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황당하거든요. 이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DB를 이제 사용자가 원본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의 의지대로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테두리보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동 점을 찍어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보이죠? 네, 여기 테두리보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된 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 이 프로젝트 탐색기하고 이 층관리자 설명드렸고요. 또 혹시라도 빠뜨린 거 하나 있는데 밑에 보시면 해발고도라는 게 있어요. 이 해발고도는 그냥 이렇게 일반 건축 도면 작업 단계에서 굳이 안 만지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은 지금 여기 0의 위치가 여기에 0의 위치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지금 뭐 해발고도가 뭐 20m다. 그런다고 해서 3D상에서 이게 바뀌는 건 없어요. 왜 이런 기능이 있냐면요. 이 기능은 뭘 말하냐면은 여기 3D 상태가 만약에 다른 소프트웨어로 나온다든지 혹은 지형을 구성을 할 때 그 터파기를 하잖아요. 그 터파기의 기준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게 요거네. 요. 그러니까 여기 3D에서는 적용이 되고 일반 도면에서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3D 어차피 빔이라는 게 도면만 있는 건 아니고 요거를 이용해서 추가 작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뭐 건축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그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여기가 0의 위치가 요 지정된 값으로 20m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도 아치라인 자체 내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지형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빌딩에 보시면은 지형 기능이 있어요. 지형 기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 정도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등고선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터파기도 가능하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도로 폭을 바꾸고 도로의 높낮이도 이제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거든요. 높이 조회라든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지금 기준값이 이제 이게 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캐드만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단위가 한 번에 안 바뀌냐,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 치수도 여기 치수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단위는 또 여기서 바꾸게 돼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이 토목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은 다 미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 모듈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CAD는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한 선만 그리기 때문에 몇 가지 선을 그리거나 편집할 때는 빨라요. 하지만 데이터가 커져버리면은 이 감당이 안 되죠, 사실요. 데이터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CAD 하신 분들은 작업이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평면도가 있으면은 평면도, 인면도 뭐 모든 도면을 한쪽에다가 여기다가 쫙 깔아놔요. 이렇게 복사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이런 도면이 이렇게 있죠. 보통 이제 이 똑같이 이런 게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도 하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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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청나게 데이터를 깔아놓습니다. 네, 그죠? 예. 이렇게 뭐 수십 개의 도면이 이게 집어넣는데 수정 도면, 참조 도면, 뭐 구적도, 뭐 지적도, 무슨 심지어는 이제 그 이제 건축 이렇게 뭐 있죠, 이제 책으로 만드는 거, 그 앞표지까지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출력할 때 문서 부분에서 프린트를 하는데 표지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따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PDF를 해가지고 파일 만들고 여기 화면 있죠? 요 기능 가지고 출력을 할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축척을 넣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뭐랄까 좀 쉽죠? 예, 쉬운데 이게 이제 연결성은 없는 거예요, 사실. 데이터 간. 그러니까 도면 수정을 할 때 이제 황당해 버리죠. 하나를 바꾸면은 같이 바뀌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어차피 허가는 끝났고 뭐 시공 도면에서 이제 실시 도면에서 몇 가지 수정만 돼서 현장으로 내보내겠다 하시다 보니까 도면이 쌓이죠.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이 이제 수정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이게 도면이 순 엉터리 도면이 되는 거죠. 예, 도면을 다 받았는데 이거 좀 안 맞고 엉터 도면이고 그래서 뭐 분쟁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아치라인 같은 빔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층에 대한 좀 더 설명하고 프로젝트 탐색기 도면 관리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